트럼프 스톰이라 세계 대공황 온다. 핵심은 미국이 모든 수입품의 보편 관세를 10%에서 20% 매기겠다는 겁니다. 이건 말입니다. 세계 경제에 굉장히 큰, 진짜 크나큰 타격을 줄 수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 조짐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조짐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당장 말입니다. 세계의 공장이라고 하는 중국입니다. 중국의 차이신 제조 구매관리자 지수를 보면 11월 달에 51.5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12월 달에 꺾였습니다. 50.1로 무려 1포인트나 꺾였어요. 와, 이거 여러분 예상했던 것보다 심각하게 꺾인 겁니다. 제조 구매관리자 지수는 앞으로 제조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나타내주는 지표인데 50이 기준선입니다. 50보다 높으면 제조업이 잘 돌아간다는 뜻이고요. 50보다 낮으면 제조업이 어렵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51.5에서 50.5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뭔가 순식간에 급하게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 지표에서 보면 여러분 7월에 49.8이었거든요. 그리고 8월에 또 올라갔겠죠. 9월에 50.3이에요. 10월에도 올라갔고 11월에 51.5예요. 그러면 7월부터 8월, 9월, 10월, 11월 제조 구매관리자 지수가 쭉쭉쭉쭉 올라가 줬어요. 중국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푸니까 어떻게 하든 내수를 살리고 수출을 더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경기 부양 1탄, 2탄, 3탄까지 풀어가면서 풀었습니다. 그래서 제조 구매관리자 지수가 4개월 연속 우상향을 했습니다. 그런데 11월 달에 이게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51.5가 50.5가 되니까 불안하다. 결국 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면 모든 수입품에 10%에서 20%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 중국 제품에 대해서는 60%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 그 영향을 받은 듯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요. 벌써부터 이렇게 구매관리자 지수가 영향을 받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사실 굉장히 두렵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40.3까지 떨어진 적도 있거든요. 2022년 4월에 46까지 또 떨어진 적도 있고요. 지금은 50.5지만 불안감은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커집니다. 네, 여기에다가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유로존의 제조 구매관리자 지수가 12월에 45.1입니다. 여전히 낮은 숫자기는 해요. 2022년이에요. 2022년 7월에 49.8, 50 밑으로 떨어진 이후로 2022년 7월에 그때 이후로 단 한 번도 50을 올라가 본 적이 없습니다. 올라가 본 적이. 2024년 12월에는 45.1이니까 11월에 45.2보다 또 떨어진 거예요. 그나마 9월에 45가 되고 10월에 올랐고 11월에 45.2로 좀 올랐어요. 그런데 다시 고꾸라졌습니다. 문제는 이게 50이 기준선인데 45.5라는 것은 유럽 경제가 지금 완전히 망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모든 수입품에 10%에서 20% 보편 관세를 매기면 유럽은 어떻게 될까요? 유럽은 어떻게 생각하면 초토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유럽의 수출이 제조업 수출, 제품을 만들어도 미국의 수출이 그만큼 안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경기가 쪼그라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경제 이러면요. 미국이라는 한 덩어리, 중국이라는 덩어리,
그리고 유럽이라는 덩어리, 이 세 덩어리가 쉽게 말하면 경제를 끌고 나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국이라는 덩어리가 지금 무너지고 있고요. 유럽이라는 덩어리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관세를 말입니다. 뭐 10%, 20% 매기고 중국 제품에 60% 매기고 심지어 멕시코에서 생산한 중국 자동차에 대해서는 2000%를 매긴다. 괜찮을까요? 저는 괜찮지 않답니다. 결국 말입니다. 최악의 상황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세계 각국은 어떻게 하든 이 보편관세 10%, 20%를 막고자 굉장히 노력을 해요. 왜? 자국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자국화폐. 금리를 내리면 자국화폐 가치를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자국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 달러 입장에서는 똑같은 가격을 주고 관세를 10%, 20% 올린다고 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요. 유로존도 마찬가지 전년 대비해서 2024년에 1.35% 금리를 내렸어요. 벌써. 그래서 3.15%입니다. 금리가. 일본도 지금 계속 동결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0.25%에서. 영국도 0.5% 내려서 4.75%고요. 캐나다는 많이 내렸습니다. 이미 캐나다에는 25% 보편관세를 매긴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을 정도니까 그죠? 1.75%나 내렸습니다. 그래서 3.25%입니다. 스웨덴도 1.25% 내려서 2.75%고요. 스위스는 0.75% 내려서 1%입니다. 달러 가치를 나타내주는 6개 통화 유로와 엔화, 파운드와 캐나다의 달러, 스웨덴의 크로나, 스위스의 프랑 모두가 내렸어요. 그렇게 대응을 해가겠다는 거예요. 중국조차도 말입니다. 지금 0.35% 내려서 3.10%거든요. 어떻게 하든 대응을 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 대응이 되겠냐 이거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바보가 아닌 이상 금리 내려서 각국이 대응하고 있다. 이거 알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알면서 이게 그렇게 내리면 관세를 더 올리겠어. 이렇게 협상이 나올 수도 있겠죠. 지금 불안한 게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라고 이야기하는 마가노믹스가 지금 세계 경제의 공황, 그것도 대공황을 불러오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합니다. 그 정도로 미국 우선주의가 시장을 강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말입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처럼 세계 경제가 0.9% 떨어지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0.6% 떨어지면 세계 경제는 대공황이 온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지금 미국이 말입니다. 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일반적으로 미국이 금리 인하하면 선진국은 유탄을 맞습니다. 1994년에 멕시코의 외환위기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1995년에 데킬라 위기라는 이름으로 발전이 되기도 했지만요. 결국 그게 말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니까 결국은 그 나라에서 돈을 다 빼니까 멕시코에서 돈을 다 빼니까 위기가 생긴 거예요. 그게 말입니다. 점점 아시아로 옵니다. 태국으로 오고요. 그리고 급기야 1997년 11월에는 대한민국에까지 왔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1997년 12월에 외환위기가 터진 겁니다. 그게 대공황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지금 트럼프 마가노믹스라는 이 말은요. 결국 시장에 저는 굉장한 위협으로 다가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말입니다. 단지 우리가 너무 경각심을 안 가지고 시장을 보면 오히려 더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것.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만큼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라고 이야기하는 마가노믹스가 세계 시장을 쥐고 흔들 거예요. 벌써 구매관리자 지수를 보면 중국도 타격을 받고 있고요. 유럽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 타격은요.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들어서면 더 큰 충격으로 발전될 거고요. 그것은 신흥국에 엄청난 타격을 주면서
세계 대공황을 유발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본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상황 자체는 살얼음판입니다. 미국이 경기가 잘 돌아가야 될 텐데 과연 미국 경기는 앞으로 계속 잘 돌아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해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조금 앞서가기는 하죠. 그래서 제가 욕도 많이 먹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야기한 게 그렇게 틀리지 않잖아요. 그 이유가 지표를 가지고 분석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제목을 달 때 현재 시점에서 제목을 안 답니다. 지금 모든 언론사나 방송사는 현재 시점에서 제목을 달잖아요. 그래야 되고요. 과거 시점으로 달면 그거는 뉴스가 아니라 시체말로 구스라고 합니다. 구스. 오래된 뉴스. 구스라고 하잖아요. 과거 시점에 제목을 달면. 그렇다고 미래 시점에 대해서 시점을 두고 제목을 달자잖아요. 그러면 언론사가 주관적이 되어버립니다. 객관이 없어집니다. 객관이. 그래서 모든 언론사들은 현재 시점에서 제목을 다는데 정환전 TV는 미래 시점에 대해 시점을 두고 제목을 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목이 좀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목대로 지금까지 현실화됐다는 거 여러분들도 아시죠? 그래서 무섭습니다. 우리가 우려스럽다, 그리고 전망한다, 그리고 이렇게 될 것이다, 가능성까지 내비쳤는데 그게 현실이 된다는 거. 우려가 아니라 현실이 돼 간다는 거.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지금 세계 대공황이 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조차도 말입니다. 굉장히 강하게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장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당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다고 해서 바로는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러면 충분히 타격이 올 겁니다. 저는 그 타격이 세계 대공황으로 발전될 수 있다. 그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